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제 조국 판결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조국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 사실상은 이제 정치 출마를 선언했는데 앞으로 조국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조국이 형량이 2년인데요. 2년 실형입니다. 이 말은 이제 집행유예나 빠진 게 아니에요.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실상 대법원까지 이제 한 4, 5개월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기한부 구속이랍니다. 이 말은 이제 몇 시간, 몇 달 지나면 다시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걸 이제 기한부 구속이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지만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법률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인 문제만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심리 안 합니다. 근데 조국의 혐의는 표창장을 위조했냐 안 했냐? 사실 문제죠. 그 다음에 감찰 무마를 했냐 안 했냐? 사실 문제입니다.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제 대법원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이제 4, 5개월 지나면 교도소는 이제 예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번에 구속 안 했냐? 저도 이제 참 아쉽습니다. 법정 구속을 누구보다 제가 강조했고 될 거로 믿었는데 아마 이제 판사가 저는 조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왜 법정 구속이 안 되냐? 물론 실형 때린 거 이거는 평가하지만 왜 법정 구속을 안 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판사가요. 고법의 주심 판사가 김우수 판사입니다. 이름은 우수인데 법관으로 실력은 형편없는 부족한 자예요. 이름은 우수인데 이자가 이제 김명수 때 양형 위원회 상임위원도 하고 김명수 앞잡이다 보니까 좋은데 고법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법정 구속을 안 하는 논리가 궁색해요. 그 판사의 논리가 뭐냐? 방어권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도주울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장모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그분이 대통령 장모가 도망갑니까? 도주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할 게 뭐 있어요? 이미 2심에서 다 장고증명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다 이게 사실관계 끝났잖아요. 무슨 증거를 인멸합니까? 그 다음에 방어권? 오히려 이게 방어권 보장, 조국이는 무슨 방어권 보장할 게 있어요? 대법원은요. 대법원은 이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합니다. 조국이가 증거를 더 제출할 수도 없어요. 증거는 고등법원까지 다 내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냥 법률심으로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만 따지는 거니까 새롭게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게 없어요. 이 말은 방어권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결국 제가 보기에 판사가 3명인데 이제 적절하게 타협한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제 실형을 면하게 해줄 수는 없고 그럼 우리가 우파 국민한테 돌 맞아 죽는다. 근데 또 바로 구속하려니까 또 이제 조국 지지하는 좌파들이 우리 죽이려 하지 않겠냐. 우리는 이제 그냥 실형 2년 그대로 하고 그냥 구속은 대법원에 넘기면 대법관이야 14명인데 누가 대법관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타협해가지고 구속을 4, 5개월 미뤄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 판결은 실형은 높지만 상당히 아쉽다. 왜? 윤석열 대통령 장모 판결과 비교해도 법정 구속을 항소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첫째 판결에 대해서는 평가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인데 조국의 형량은요. 이래 되면요. 2년이 아닙니다. 조국의 형량은 7년입니다. 7년.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서면서 조국이 2년 실형받았는데 왜 7년형이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어린이들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요. 구속돼 버리면 차라리 홀가분합니다. 그때까지가 진짜 힘든 거예요. 교도소보다 이게 몇 배 힘든 거예요. 그게 완전히 무간지옥이라고 조국이가 스스로 야 우리 집안이 5년 동안 지옥에 살았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조국이 말이 99.999%는 거짓말인데 진짜 이게 지옥처럼 5년을 살았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조국이가 뭐 이게 콘서트하고 돌아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요, 불안합니다. 실형 2년 받고 재판하면 바로 이게 구속된다 자다가도 이게 악몽에 깨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제가 경험해. 제가 수많은 불 봤잖아. 차라리 조국이 빨리 구속됐으면 지금 편안하게 발 뻗고 살지. 조국이 이미 5년 구속된 거예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조국이가요, 기소가 된 게 2019년 12월 31일이네. 야, 12월 31일. 1년의 마지막 날 딱 기소를 했네. 그 전에 수사받은 게 126일입니다. 126일. 근데 그때도 힘들었죠. 압수해가고 막 난리 났잖아요. 126일이면 거의 이제 4달 이상 수사받았죠. 기소가 된 게 2019년 12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1심이 놓은 게 3년 2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2개월이 걸려가지고 작년 2월 4일에 1심이 놓은 거예요. 그때 2년 받은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지. 그리고 나서 또 이게 1년 더 걸려가지고 이번에 2심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소로 치면 2019년에 기소가 된 거죠.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금 24년째 아닙니까? 수사하고 하면 대략 5년 가까이 돼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5년 동안 밤마다 교도소 가는 꿈 꾸가지고 조국 끝에 겁이 많아요. 한번 이게 구속돼 봤거든. 잠깐이라도. 뭐 오래 살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든데 이제 대법원 4개월, 5개월 뒤에 진짜 2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이면 사면도 없죠. 뭐 가석방도 없지. 제 말은 결국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다가 7년 사는 거다. 조국이 7년 사는 거다. 오히려 이게 저는 이렇게 법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조국 때문에 건강 해친 우리 어르신들도 많지만 조국은 이게 이미 7년 옥살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국이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이제 제가 2가지로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이제 조국은 무조건 이게 배지를 달거나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든 이게 좀 끌어보자. 배지 달면 좀 이게 기간은 좀 여유를 안 주겠냐? 최강욱이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을 만들 건데, 첫째 중요한 게요. 그러면 이제 조국 당이 과연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포함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고민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민주당이 이제 통합 위성 정당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의당도 들어가고 진보당도 들어가고 뭐 여러 당이 들어갈 텐데 제가 보기에 조국당하고 송영길 당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조국하고 송영길 당이 이제 민주당이 섞여버리면요. 또 이제 조국의 강에 빠져가지고 허죽됩니다. 아마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많은 고민하겠지만 결국 이제 조국까지는 받아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송영길도 뭐 옥중에서 만든 거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결국 조국이는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하기는 어렵다. 이게 제 정치적으로 첫째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2번째, 조국이나 송영길이나 이게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면 그러면 이게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4년 전에도요. 4년 전에도 이제 민주당의 공식 위성 정당은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었죠. 더불어 시민당. 근데 거기 안 껴주니까 최강욱이라든지 몇 놈이 노가지고 따로 열린민주당, 황희석이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 위성 정당이 있지만 거기 안 껴주니까. 그러면 이게 따로 당을 하나 또 위성 정당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짝퉁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조국이는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자기를 안 받아준다. 이러면 이게 조국이는 독자적으로 이번에 위성정당 독자적으로 하나 조국이는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길이는 못 만들어요. 송영길은 이제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옥중의 창당은 어렵다. 실제 당 설립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조국이는 아직 지지자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의 위성정당하고는 별개로 조국이가 또 하나의 비례당을 만들 것이다. 옛날에 열린 민주당처럼. 그럼 이제 거기에 뭐 최강욱이라든지 완전히 그 민주당에 떨어져 놓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마 이제 그 조국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3% 이상은 무난히 얻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결국 조국은 이제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별개의 비례정당을 하나 창당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조국이가 직접 2번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근데 4, 5개월 뒤에 되면 구속되면서 배지가 달라잖아요. 그럼 이게 몇 달 뒤에 달아나는데 뭐 굳이 지가 나갈 필요 있나? 아니면 이제 지가 뒤에서 조정하고 딸을 내세우는 거죠. 조미, 네가 1번 가. 아버지의 한을 풀어줘. 이래서 조민을 앞에 내세우고 조국이가 실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국 입장에서 내가 2번 가서 그러면 판사가 대법원에서 내가 배지까지 달았는데 뭐 한 2, 3년 주겠지. 걔 다투면. 이런 데 기대감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조국이가 직접 나갈지 아니면 조민이나 누굴 내세울지 요거는 봐야 되지만, 끝까지 조국이가 정당을 만들어서 아마 이제 독자적으로 그 비례전문당을 만든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에 대해서 판결의 의미,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는 7년 살았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행보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조국이가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는 우리 자유파 보수는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조국이 한 말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조국이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얼마나 보수가 힘들었어요. 그때 조국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개는 건져주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게 건져주면 주인을 문다. 그냥 이게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된다. 물에 빠진 개는 죽도록 때려 패야 된다. 이게 조국이 한 말이에요. 중국의 노신이 한 말을 인용한 거죠. 중국의 노신 있잖아. 여러 사람이 가면 길이 됩니다. 노신, 한동훈 위원장이 쓴 이분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이는 또 이런 비유도 들었죠. 파리가 앞다리를 이렇게 싹싹 비빌 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틈만 하면 노래 가지고 음식을 이게 몰래 먹으려고 비비는 거다. 따라서 이게 탁 때려치가지고 툭 때려치가지고 잡아야 된다. 이런 말도 했죠. 바로 이제 조적조 아닙니까?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우리는 조국이가 뭐 7년을 지옥에서 살았던 70년 살았던 절대 일말의 동정이나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이자가 15번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판사도 이야기했잖아.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한 적이 없다. 조국이 지금 이게 늪에서 강에서 물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 되는데 죽도록 때려 패야지 더 건져주서는 안 된다. 죽도록 때려 패야 된다. 근데 팍 때려가지고 파리 잡듯이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조국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 위선자. 오죽하면 이게 내로남불을 완전히 대명사가 조로남불 아닙니까? 조로남불. 그리고 여기 피노키오 양파조 까도 놓은 데가 양파조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담아내기 조. 또 이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코가 커지는 피노키오 조. 이 조국이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한 적이 없다. 우리도 조국이 구속되고 완전히 죄값을 치를 때까지 지금 여기 그 가족들 보세요. 아마 이게 운동하고 한번 보십시오. 나라 돈을 이게 수백을 처먹고 재산을 이게 어디로 다 빼돌렸는지 위장, 아니 그 동생하고 그게 재수씨도 위장 이혼행위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진짜 파렴치한 집안입니다. 우리가 일말의 동정도 없이 조국이는 끝까지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